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미움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입가에 말이 맴돌고 가슴 한가운데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덩어리가 꾹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아야지. 화를 내면 지는 거야. 무시해버려. 그런데 정말 참기만 하면 괜찮아지던가요? 억지로 누르고 삼키고 외면하면 결국 나중에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미움의 감정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다스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방법일지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로 공유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울 때 무조건 억누르지 않고 나를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 그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미워진다는 건 사실 그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지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늘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작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저 말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설마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 몰랐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실망이라는 이름의 슬픔을 미움이라는 이름의 공격성으로 바꿔서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화를 내면 유치한 사람이다. 감정적인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감정을 표현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꾹 눌러 미움으로 바꾸고 그 미움을 다시 꾹 눌러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분노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쌓이고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죄책감, 자책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대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생긴 이유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미웠을까? 내가 기대한 건 뭘까? 이 감정은 나를 위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상태로 진입한다고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나 미움 같은 고강도 감정을 억제하려 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오히려 더 강하게 활성화되고 자율신경계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호흡, 맥박, 근육 긴장을 전신에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몸으로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면 놀랍게도 뇌는 진정됩니다. 뇌영상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강한 감정을 유도한 후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뚜렷했는데요. 분노, 슬픔, 배신감 같은 단어를 말하는 순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인 전두엽의 활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뇌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의 라벨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억제할수록 몸은 긴장하지만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면 뇌는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정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미움이다. 그 밑에는 서운함이 있다라고 차분히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자기 방어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방어선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무서울 만큼 요동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기를 3회 반복해보세요. 이 리듬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과도한 감정의 흥분 상태를 완화합니다. 감정이 심해질수록 숨은 길게, 그리고 눈을 멀리 두고 창밖을 1분간 응시해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 멀리의 나무, 하늘, 지나가는 사람을 1분간 바라보세요. 시선이 멀어지면 뇌는 현재 스트레스를 거리감 있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마음속으로 말하기. 나는 지금 미움이 올라오고 있어. 이 감정은 언젠가 지나갈 거야. 이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야.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고 맥락을 부여하는 연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은 절반쯤 잦아들게 됩니다. 웃음을 유도하는 컨텐츠 짧게 보기. 감정이 치솟을수록 정반대의 감정 자극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짧은 영상, 사진, 농담 등을 한번 시청해보세요. 감정을 완전히 덮으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감정 체계를 잠시 확장시켜주는 것인데요. 특히 유머는 감정적 복구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을 들고 감정을 적어보는 루틴인데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으로 시작해 종이에 손으로 써보세요. 쓰는 행위는 감정과 언어, 운동피지를 동시에 자극해 감정을 뇌에 저장된 상태로 정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낙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닮았습니다.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맞서 싸우려 할수록 그 파도는 더 거세지고 흘려보내려 할수록 훨씬 빠르게 잦아듭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늘 공정하게 행동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동료가 뒤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배신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1분간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고 종이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바라는 건 존중이었고 그 기대가 무너져서 미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그는 결국 따지지 않았고 또 무시하거나 억지로 웃으며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멈춘 게 아니라 행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도 내가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이처럼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자기 방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분노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건 연습을 통해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이 없어진 척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과 멀어지고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도 잊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가 너무 미워졌다면 그 감정부터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가 있었고 실망했고 그래도 소중히 여겼다는 작은 마음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마음속에 띄워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나를 위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